네, 이제 3분기가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 지나면 이제 9월 마감하고 이제 다시 10월 3분기 마감 4분기가 시작되는데요. 현재까지 연간 상승률 한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한국만 전쟁이 일어나고 5만 가지 악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장을 떠나야 할 정도로 21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구장창 하락, 전쟁, 금리 인상, 금투세, 모든 악재를 다 흡수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4분기 증시는 또 방향이 어떻게 될지,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대내외적 상황 한번 체크해 봅시다. 증시 체크! 렛츠고! 일단 한국 증시는 미증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증시 하락을 이끌고 있는 코스피, 반도체 섹터, 그리고 코스닥 2차 전지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시면 하락 추세로 가면서 60선 아래에 행보하고 있다가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 호재로 60선 돌파, 그리고 다시 슈마컴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금요일장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 이상 빠지고 암홀딩스 역시 마이너스 2% 이상 빠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엔비디아에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국 스타트업, 화웨이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AI 모델 H20 반도체 구매 제한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타격을 입고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증시를 끌어올려도 연일 악재만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주봉을 봐도 20선을 안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윗꼬리가 긴 모습, 저번에도 20선을 안착했다가 한 번에 급락했고 이번에 과연 20선 안착한 게 페이크일지, 일봉상에서 60선 안착한 것도 페이크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모습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계속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에는 안 좋은 소식이겠죠. 나스닥은 하락하다가 재차 상승, 다시 또 하락, 다시 또 빅테크가 재차 끌어올리긴 했지만 일단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 주봉상에서 고점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봐도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130불을 다시 돌파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면 재차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스닥에서 S&P 500과 다우존스로 수급 이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주봉 차트를 보면 쌍봉을 맞고 음봉으로 페이크를 주면서 하락할 듯 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스닥 수급이 이동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우존스는 더 양호합니다. 오랜 기간 박스권을 행보하던 다우존스는 재차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나스닥 수급이 이동된다는 걸 체크. 금리 인하 타이밍에 맞춰서 머니무브가 빅테크에서 순환매로 지속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됐던 PC 물가지수 전월 대비 감소했고요. 그리고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역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PC 물가지수에서 상품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PC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 패드와치 한번 보시면 패드워치 50bp 피컷 인하 확률이 다시 53.3%로 재차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다시 70을 돌파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그리고 프랑스 CPI 역시 마이너스 1.2%대로 이제 ECB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거의 80%로 급증한 모습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바람이 불면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한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를 보면 일봉상에서 일단 단기간 과매수 구간이고요. 그리고 항생지수 역시 일봉상에서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항생 월봉지수를 보시면 아직 추세를 턴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장기 평선들을 뚫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 월봉 역시 추세에서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 추세를 돌파하려면 3200 위로 가야 될 듯 합니다. 일단 다음 달에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쉬어간다면 코스피는 여과 없이 쉬어가겠죠.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 일봉에서 지금 27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돌파해야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갈 텐데 2700포인트를 다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중국 상해 증시 역시 쉬어가는 구간이겠죠. 쉬어가는 구간에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전저점까지 길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또 지지부진한 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취약하냐? 그건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봐야 되는데요. 내수 경기 침체 포기하고 고환율의 일부 수출 기업 살리고 부동산 가격만 고고 행진시키면서 경제가 엄청 취약해졌고 전 국민이 B2, 영끌로 인해서 빚쟁이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내수 경기도 혼란스러운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가지 상황의 변동성이 더욱 극심해지는 국내 증시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2700포인트를 돌파할 호재가 없습니다. 뭐 전쟁이 갑자기 종결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고요. 또한 또 우려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일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확정됐는데 이 인물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엔케리 청산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죠.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미국도 빅컷으로 금리를 계속 인하한다면 엔케리 청산이 엄청 가속화되면서 또 국내 증시에 한 번 더 타격을 주겠죠. 그리고 경제 데이터로 신용잔고가 17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17조 5천억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 역시 경계해야 될 모습이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주간 일정입니다. 고용 주간이고요. 9월 30일 월요일날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10월 1일날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여러가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등 나오고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 TV 토론, 그리고 10월 2일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10월 3일에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러가지 각종 고용 지표, 그리고 10월 4일 금요일날 연준이 또 주의 깊게 보는 실업률이 나오면서 다음 주 고용 주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시장 상황 또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왈